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자, 나타나는 현상이 거미집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그럼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을 때요. 그래도 공급이 가장 원활한 것은 뭘까요? 주거용이겠죠. 그죠? 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비탄력적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미집 모형은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더 강하게 발생을 하냐면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얘기가 176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줄 보세요. 가장 마지막 줄에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잘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미집 이론 역시 자, 바로 공급의 문제죠. 빨리빨리 생산할 수 없다라는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갭이 발생해서 가격이 그래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현상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179페이지에 자, 179페이지의 마지막 그 5번에 가시면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지역은 자신이 그저 개발되어서 나중에 슬럼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자, 수명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토지의 수명을 우리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자, 5단계설을 사용해서요. 5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를 성장기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자, 성숙기. 자,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쇠퇴기, 그리고 천이기. 자, 마지막 악화기까지 5개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역시 5단계설로 구분을 했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저희 책에서도 180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18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도 이제 그림을 통해 또 자,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결국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특징들을 잠깐 짚어드리면 보세요. 성장기라는 것은요. 어떤 지역이 개발이나 재개발이 다시 되어서 성장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장할 때는 굉장히 지역 내에 입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입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투기 같은 것이 특히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점이 성장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젊은 계층들이 이제 많이 입주해서 들어오면서 자, 집가 상승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가 상승이 가장 활발한 단계, 그게 바로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 자, 뭔가 이제 그 지역을 개발이나 재개발을 해서 상향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계는 우리가 상향여가가 시작된다. 상향여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집가 상승이 가장 활발한 단계가 언제냐라고 하면 성장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요. 가격 상승이 가장 활발한 건 성장기지만 이 가치가, 그 토지의 가치가 가장 최고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성숙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숙기에는 자, 그 집가 수준이 바로 이 최고가 되는 최고 시점, 최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성숙기에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 이제 안정되면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수준도 최고일 것이고 가격도 가장 최고가 되는 시점은 성숙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최고인 이 시점에서 자, 유동인구가 많을까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까요? 전입 전출이 별로 많지 않겠죠. 사람들이 별로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 이런 또 성숙기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자, 시간이 흐르면요. 모든 지역은 다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쇠퇴기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데, 자, 그럼 쇠퇴기에는 가격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지역을 찾아 하나 둘 나가버릴 것이고,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또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저가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하향여과. 하향여과라는 것이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쇠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쇠퇴기에서는 이제 인구 이동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전입과 전출이 이제 막 급격하게 그저 이루어지면서 소유자 점유보다는 또 임차인 점유가 그저 많아지는, 자, 그런 이제 쇠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쇠퇴기와 천이기를 어떻게 주로 구분을 하냐면요. 자, 하향여과가 시작되는 단계는 쇠퇴기지만 이 하향여과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은, 훨씬 더 활발해지는 시점은 천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이기로 들어가면요. 이제 저가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 굉장히 많이 침입해서 막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하향여과가 굉장히 활발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했고요. 침입을 통해 아예 다른 토지 이용으로 변해버리는, 저가주택 지역으로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현상을 뭐라고 했죠? 천이라고 했죠. 우리 인문과정에서 공부하시기를. 여기서 바로 침입과 천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저가주택 지역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자, 완전히 그 지역을 저가주택 지역으로 변해버리는 천이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계층들이 하향여과가 활발해져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를 약간 자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던 가격이 자, 가볍게 상승하는, 자,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상승하는 정도지 주의하실 것은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높이가 요 앞에 쇠퇴기도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한번 요 현상을 가지고 다시 성장기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상승하는, 쇠퇴기도 채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또 이런 질문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모든 지역이 이 5단계를 다 순차적으로 거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돼버려요. 다 거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악화기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점점 떨어질 때요. 사람들이요. 떨어질 때 자,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뭐 재개발을 하자. 이런 어떤 수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면 떨어지던 가격은 다시 반전되어서 새로운 생애 주기를 형성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악화기까지 다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재개발 등을 통해서 다시 자, 새로운 생애 주기를 형성해 버렸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생 단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재생 단계. 아주 과거 시험에서 한번 도시 회춘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해서 출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뭐 회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약 같은 거 이제 팔 때나 회춘한다라고 이제 하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표현들인데, 자, 현재 이제 재생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재생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자, 가격은 더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악화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슬럼화 직전 단계이고요. 자, 사람들이 부동산 관리도 아예 그냥 하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또는 범죄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자, 위험, 그죠? 질병, 뭐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악화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크게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인데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5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쭉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자, 이러한 내용까지 저희가 180페이지까지 쭉 보시면서 자, 경기 변동 부분을 자, 마무리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런 강론에 들어가서의 1편이었죠. 경제론 부분들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2편의 자, 시장론 부분으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